백제 계백대 조선 김떡령, 망국의 한, 구국의 의지 백제 멸망 직전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가족들의 목을 베고 결사대를 이끌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 망국의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교차하는 순간 임진왜란 중 김떡령 장군이 모함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어 고문당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나라를 위해 싸웠으나 나라에게 버림받는 비극적인 순간. 이야기는 백제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던 황산벌에서 시작됩니다. 계백 장군은 오천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 김유신이 이끄는 오만대군 앞에 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망국의 슬픔과 함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전사의 비장함과 결연한 의지가 교차합니다. 싸움에 나서기 전 가족들의 목을 베는 고통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오직 나라를 위한 충정만을 남깁니다. 백제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깊은 한과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싸우겠다는 뜨거운 결의가 황산벌의 비극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집니다. 검을 움켜쥔 그의 손에는 꺾이지 않는 기계와 다가올 패배에 대한 비통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장렬한 전투 끝에 계백 장군이 수많은 적을 베며 쓰러지는 순간 그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백제의 운명도 기울어집니다. 이어 시간은 1000년을 훌쩍 넘어 조선으로 이동합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혼란 속 나라를 위해 의병을 일으켜 용맹하게 싸웠던 김떡령 장군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뛰어난 무용과 지략으로 왜군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그는 간신들의 모함과 왕의 의심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된 상태입니다. 차가운 고문과 배신감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 했으나 오히려 나라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배신감과 억울함이 그의 온몸을 짓누릅니다.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누가 이 나라와 백성을 구할 것인가 하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옥사하는 김떡령의 마지막 순간 그의 억울한 한과 나라를 향한 뜨거운 충정이 시공을 뒤흔드는 어떤 강력한 힘과 공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백의 망국의 비통함과 김떡령의 억울한 죽음, 두 영웅의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이 교차되며 시대를 초월한 이들의 나라를 향한 의지가 이 이야기의 시작점임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황산벌에서 백제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계백 장군, 그리고 임진왜란의 비극 속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김떡령 장군. 두 영웅의 마지막 순간에 발현된 강력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는 시공을 연결하는 미스터리한 힘과 공명하며 기적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계백 장군이 쓰러지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시공을 넘어 김떡령 장군이 활약하던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 땅 어딘가로 소환됩니다. 이 이동은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중대한 위기 앞에서 두 영웅의 의지를 불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동 과정은 강렬한 빛과 소음, 모든 것이 뒤틀리는 듯한 멀미와 혼란으로 묘사되며 계백은 정신을 잃거나 극도의 혼란 속에서 겨우 깨어납니다. 눈을 뜬 계백의 앞에 펼쳐진 풍경은 자신이 알던 백제나 신라, 당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복장은 생소하고 건물 양식도 낯섭니다. 결정적으로 귀를 찢는 포성과 함께 보이는 병사들의 모습은 자신이 알던 군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왜군이라고 불리는 낯선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계백은 자신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의 전쟁터 한복판에 떨어졌음을 직감하고 경악합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찹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백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저들은 대체 누구인가? 망국의 한과 함께 느꼈던 마지막 의지는 이제 새로운 혼란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계백과 함께 소수의 백제 결사대 병력 일부도 함께 이동했다면 그들 역시 극심한 혼란 속에서 계백만을 의지하며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계백은 일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지만 그의 눈빛과 몸의 배인 전사의 기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백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군과 싸우던 조선의 병사들옥은 김떡령의 의병들은 전투 중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복장의 강력한 무인과 그 일행을 보고 경계하거나 적의 계략이라 여기며 혼란에 빠집니다. 일부에서는 계백이 낯선 시대를 받아들이기까지의 혼란스러운 과정과 그를 발견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주로 그려집니다. 낯선 시대의 전쟁터에 떨어진 계백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씁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용맹하게 외적과 맞서 싸우는 한 젊은 장수를 목격합니다. 바로 의병장 김떡령입니다. 김떡령은 뛰어난 무예와 카리스마로 의병들을 이끌며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계백은 김떡령의 용맹함에 감탄하지만 동시에 그의 전술이나 병력 운용 방식에서 자신이 알던 백제시대의 정규군과는 다른 이병 특유의 유연함과 때로는 비정규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흥미와 기이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두 영웅의 첫 만남은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김떡령 의병 부대가 왜군의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했을 때 숨어있던 계백이 본능적으로 뛰쳐나와 압도적인 무력으로 왜군을 베어내며 그들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낯선 복장 때문에 서로를 왜군으로 오인하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까지 가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마침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정체를 어렴풋이 파악하게 되면서
김떡령은 이 불가사의한 인물이 수백 년 전 백제의 장군이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계백은 자신이 멸망한 백제가 아닌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왜구가 아닌 왜군이라는 거대한 침략군과 싸우는 시대에 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체 파악 후 두 영웅 사이에는 깊은 경계심과 함께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싹틉니다. 계백은 김떡령의 젊은 패기와 청렴함,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탄하지만 임진왜란의 참상을 보며 조선의 군대와 조정의 무능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백제가 멸망하고 700년 후에도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김떡령은 계백의 노련함과 압도적인 전투 능력, 그리고 고대 백제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지만 그의 말투나 시대착오적인 생각, 특히 망국의 한에서 비롯된 비장함과 때로는 냉혹해 보이는 모습에 불편함이나 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계백은 백제 부흥과 멸망 직전의 절박함에서 나온 모두를 걸고 싸우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합니다. 그는 왜군을 철저히 격파하고 조선의 무능한 조정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떡령은 의병이라는 특성상 병력 보존과 백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하고 기동적인 전술에 익숙하며 조선이라는 국가체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계백은 김떡령의 방식을 답답하거나 소극적이라 여기고 김떡령은 계백의 방식을 무모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충돌이 발생합니다. 서로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해가 쌓여가고 과연 이 불가사의한 인물과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김떡령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계백과 김떡령 사이의 갈등과 경계심은 여전하지만 임진왜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거나 두 영웅을 모두 위협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왜군은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전술이나 압도적인 병력으로 김떡령 의병 부대를 맹렬히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혹은 김떡령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조선 조정 내의 모함이 구체화되어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계백 역시 그의 정체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위협 앞에서 두 영웅은 서로의 방식만으로는 살아남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계백과 김떡령은 서로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를 목격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백전노장 계백은 혼란스러운 전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적의 움직임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대 전술과 지형 활용 능력은 임진왜란이라는 낯선 전쟁터에서도 빛을 발하며 김떡령 의병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왜군에게 타격을 입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김떡령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를 잃지 않고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 백성들과 함께하며 비병을 조직하는 능력, 그리고 놀라운 무용과 젊은 패기로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백은 김떡령의 청렴한 의지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명받고 김떡령은 계백의 불굴의 투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작은 규모의 전투나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두 영웅 사이에는 였지만 단단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생명을 구해주며 함께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던 계백과 그의 일행이 있다면은 김떡령 의병 부대와 함께 훈련하고 싸우며 점차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서로 다른 복장과 말투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전우로서의 동지애가 싹틉니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두 영웅의 협력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김떡령은 계백의 존재가 단순한 시간 여행자가 아닌 자신의 의병 활동과 임진왜란 극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불가결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계백 또한 멸망한 백제를 되살릴 수는 없지만 백제의 후예들이 사는 이 땅, 조선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소명이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공동의 위협 앞에서 두 영웅은 마침내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본격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를 확인한 계백과 김떡령은 이제 힘을 합쳐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꾸고 혹은 김떡령을 올가매는 모함의 위협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작전을 준비합니다. 두 영웅은 서로의 강점과 경험을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구상합니다. 계백은 백제시대의 대규모 전투 경험과 다양한 적신라, 당 등을 상대했던 노련함, 그리고 황산벌에서의 절박한 상황에서 터득한 생존 전술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작전의 틀을 잡습니다. 김떡령은 임진왜란 시기의 왜군 특성과 조선 지형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의병 특유의 기동성과 백성들의 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두 영웅의 리더십 아래 계백의 노련함과 김떡령의 패기가 결합된 연합부대가 출정합니다. 계백은 후방에서 전장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지시를 내리며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병사들의 배치, 진영의 변화,
적의 예상 움직임 등을 정확히 짚어내며 백전노장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김덕령은 최전선에서 의병들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왜군과 직접 부딪힙니다. 그의 압도적인 무예와 불굴의 용맹함은 병사들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동력으로 왜군의 방어선을 허물어뜨립니다. 두 영웅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은 병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조선과 신라 병사들은 서로를 믿고 하나의 부대처럼 움직입니다. 연합작전의 핵심은 계백의 치밀한 유인 및 포위 전술과 김덕령의 신속한 기습 및 돌파 능력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계백의 지시 아래 김덕령 의병들은 특정 지형을 활용하거나 약한 부대처럼 위장하여 왜군의 주력을 유인합니다. 왜군이 함정에 빠져 대형이 흐트러지면 계백의 전략적인 타이밍에 맞춰 연합부대의 주력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김덕령이 선봉에서 적진을 돌파하면 계백은 후방에서 병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거나 지원군을 막아냅니다. 때로는 계백의 지휘 아래 김덕령 의병들이 백제시대의 특정 진영이나 전술을 변형하여 사용하며 왜군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연합부대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습니다. 왜군의 반격에 밀리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계백과 김덕령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를 돌파합니다. 계백이 냉철한 판단으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 김덕령은 망설임 없이 최전선에서 이를 실행합니다. 두 영웅의 완벽한 호흡과 병사들의 헌신적인 투혼 덕분에 연합작전은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많은 희생 속에서도 연합부대는 왜군에게 역사적인 대승리를 거둡니다.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왜군의 사기를 꺾고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승리가 됩니다. 혹은 김덕령을 모함하려던 세력이 계백과 김덕령의 활약과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 실패하고 김덕령이 억울한 죽음을 피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리 후 지친 병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와 슬픔을 동시에 나눕니다. 계백과 김덕령은 승리의 대가를 느끼며 복잡한 심경으로 전장을 바라봅니다. 계백은 여러 이유로 조선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원래 시대로 돌아갈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고 혹은 돌아갈 수 있지만 이미 멸망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백제의 후예들이 사는 이 땅 조선을 돕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김덕령과 이순신 만약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싸웠던 의병들과의 끈끈한 유대감도 그를 붙잡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조선에 남은 계백은 더 이상 백제의 장군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인물로서 살아갑니다. 김덕령은 그를 돕고 보호하며 조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계백의 뛰어난 군사적 지식과 경험은 조선의 군사체계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비공식적인 조언자로서 김덕령이나 다른 유능한 장수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고 때로는 직접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고대 백제의 강력한 전술을 전수하기도 합니다. 김덕령은 계백의 도움으로 모함을 극복하고 외적과의 싸움에서 더욱 큰 공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구국의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계백은 김덕령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조선의 평화를 위해 헌신합니다. 두 영웅의 우정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계백의 일행이 있다면도 조선 사회에 정착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조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임진왜란은 완전히 끝나고 조선은 평화를 되찾거나 혹은 계백과 김덕령의 활약으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어 더 빨리 평화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계백과 김덕령의 이야기는 후대의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백제의 위대한 장수와 조선의 용맹한 의병장이 시대를 넘어 만나 함께 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계백의 영향으로 조선의 군사력과 해상방위가 강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두 영웅의 이름은 함께 기려지며 시대를 초월한 우정과 헌신의 상징이 됩니다.